사람마다 여행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여행은 실제 그 현지의 삶에 들어가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갔으니 에펠탑도 보고 에펠탑에서 스테이크도 썰고 쇼핑도 한번 쭉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거는 관광이었고, 제게 있어서 여행은 프랑스 파리에 갔으면 아침 싸구려 모닝커피 먹으면서 현지 친구랑 같이 프랑스 신문 읽기, 이런 게 이제 저의 여행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여행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계획은 하루 3만 원이 목표였고 2천만 원 안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예진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에 45개국 180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자 신예진 혹은 데이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살짝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선은 저는 강원도 고성군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왔는데 거기서 평생 20년을 쭉 보내왔어요. 보내오면서 제가 세계를 탐구할 수 있었던 거는 영화와 책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나중에 꼭 이렇게 여행해야지 라는 걸 많이 익혔고, 어렸을 때 세계 여행을 하는 한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잠에 들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 작가처럼 세계를 여행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떨려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사라졌더라도 어렸을 때 가진 동심도 있을 거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세계 일주였고, 세계 일주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치도록 쿵쾅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입시 시절이나 혹은 앞으로 대학생이 되어서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여러 가지 세미 사회생활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그거를 꿈꿨을 때 가슴 설레이는 거,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꼭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설레려고 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그거를 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쭉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은 나도 꼭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해야지 라는 저의 굳건한 다짐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 여행 갔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금수저러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자본 같은 건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일단은 총 세계 여행 얼마 들었어요? 라는 질문에서는 거의 2천만 원 내외로 들었는데, 와, 어떻게 21살이 대학생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학생이어서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학생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혜택, 장학금, 혹은 대외 활동으로부터 얻는 활동비, 아니면 대학생으로 하는 과외라던가 아르바이트비, 혹은 대학교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저는 학생회를 했었는데 학생회를 하면서 얻는 약간의 이제 수당,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세계 여행 비용을 마련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2천만 원 안에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여행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여행은 실제 그 현지의 삶에 들어가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갔으니 에펠탑도 보고 에펠탑에서 스테이크도 썰고 쇼핑도 한번 쭉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거는 관광이었고, 제게 있어서 여행은 프랑스 파리에 갔으면 아침 싸구려 모닝커피 먹으면서 현지 친구랑 같이 프랑스 신문 읽기, 이런 게 이제 저의 여행이었어요. 직접 그 현지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그곳의 문화를 담가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화의 일상 속에 침투하는 거, 이게 저만의 여행이었고, 아무래도 이러한 여행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안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하루에 5만 원 쓴 거네요. 저의 계획은 하루 3만 원이 목표였고, 일단 유럽 같은 일부 되게 비싼 국가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동남아나 일부 물가가 싼 국가는 3만 원보다도 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 3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주거 같은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어떻게 보냈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숙박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용을 많이 안 들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현지 친구 집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도 아그라 갈 건데 나 좀 재워줄래? 이런 식으로 그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가 안전한지 레퍼런스를 체크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승낙해주면 실제 그 며칠간 동안 그 친구 집에서 자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숙박을 해결했고, 그리고 또 혹은 동남아라던가 일부 되게 물가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완전 3,000원짜리 값싼 호스텔에서 묵기도 하고, 혹은 해외 봉사를 하면서도 일부 그냥
무료로 묵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는 친구라던가 지인 집에서 자는 식으로 숙박비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진님이 다 외지인으로서 거기에 간 거기도 하고 또 저렴하다는 거는 그 이면에 있는 말을 살펴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위험한 순간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도 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을 겪었던 요소는 없는지 또 이렇게 예진님의 얘기를 듣고 되게 저렴한 호스텔만 찾아간다거나 카우치 서핑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그래도 이런 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없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값싸게 할 수 있어요 라고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안이 위험하지 않았어요? 의 질문에 있어서 정말 어딜 가나 위험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쓰면서 위험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위험한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성추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도 있는데 그렇기에 결국은 내가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체크하고 혹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만났을 때 좀 위험한 느낌이 느껴진다 하면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혼자 여행했을 때 위험하진 않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많이 위험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제가 케냐 여행을 했을 때 로컬 버스에서 만났던 분이 케냐의 현지인이었어요. 나이로비에 10년 넘게 살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1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저녁에 잠깐 돌아다니다가 괴한의 습격으로 인해서 실명이 돼서 한 달 전에 그 실명 눈 수술을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게 꼭 여행객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10년 살고 있는 현지인한테조차도 위험한 곳이기에 결국은 모두에게 어딜 가나 다 위험한 거는 맞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여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제가 꼭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꼭 제가 스스로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주의했던 것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애초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위험이 아예 없는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한계된 비용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안전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고 그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맞을까요? 네,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요즘 친구들, 20대들을 이렇게 보면 현실에 치여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방황을 해볼 시간을 갖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예진님은 어떻게 그 어렸을 때부터 꿨던 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그 꿈을 이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세계 일주? 어떻게 갔어? 1년 동안이라니 너무 길지 않았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 하니까 한국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은 와, 1년? 너무 길지 않아? 이랬는데 외국에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와, 1년? 너무 짧지 않아? 정말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고 시간도 상대적이다라는 거랑 결부되는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원리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끌리니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서 1년 너무 길어. 너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더 커리어에 쌓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조언으로만 듣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래. 에 더 포커스를 맞췄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진님 앞으로는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 정말 많지만 일단은 세계 일주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교환학생이랑 운 좋게 인턴도 하면서 또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세계에서 많이 배우고 세계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다른 경험들을 쌓아보자 싶어서 내일은 이제 독일로 출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6개월 동안 인턴도 하면서 또 유럽 생활은 어떤지 겪어보고 다음 학기에는 다른 교환학생을 또 가서 교환학생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삶을 체험해보면서 앞으로 진짜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한지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꼭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제 오빠가 주위에서 약간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1년 동안 세계 일주? 1년 동안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나면 한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걸 경험해서 그 이후에 좀 회의감이라던가 삶에 대한 의욕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와 내가 몰랐던 이런 곳이 있네? 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그 꿈을 실현하다 보면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행을 하면서 미국 공부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또 대학원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꿈을 좀 더 펼쳐나가게 되면서 실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 보니까 내 길이 점점 펼쳐지게 되는 게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아 진짜 되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해도 돼요? 막 네. 제가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아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라라 이런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역시 세계 일주 가고 싶다고 맨날 기도만 해서 간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알바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데 이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나의 확신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말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터뷰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예진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저의 또 다른 꿈이었던 것 중 하나가 세계 일주를 통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활동을 시작을 해서 혹시나 저의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너의 데이지라는 유튜브도 한번 들려주시고 나중에 제 책이 출판이 된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개인적인 홍보 외에 제가 꼭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대답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를 꾸준히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